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럼 뭐 기왕에 얘기하는 김에 한번 얘기해보죠. 건강검진 며칠 전에 점검하는 게 좋습니까? 네, 건강검진은 결과가 모두 양호하다는 가정하에서는 사실은 며칠이든지 문제가 될 게 없죠. 건강하다면이야. 그렇죠. 건강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건강검진 날짜가 잡히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보험 점검을 받으셔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건강검진 결과를 알 수가 없죠. 좋게 나올지 나쁘게 나올지. 그럼요. 누구도 모르죠. 그렇죠. 누구도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요즘은 뭐 피검사만 해도 뭐 간 수치, 혈압, 고지혈, 골다공증 이렇게 다 수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수치가 기준치를 벗어나거나 못 미치면 의사 선생님들이 약을 또 처방을 해줍니다. 그렇죠. 추가로는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됩니다. 질병 의심 소견을 또 적어놔요. 이런 게 남아 있으면 그때부터는 또 문제가 커지는 거죠. 네, 보험 가입할 때는 아마 질문지 보셨을 거예요.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질병의 확정 진단, 질병의 의심 소견, 그리고 두 번째가 치료나 입원 수술, 그리고 세 번째가 투약. 약 처방은 곧 투약을 또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약 처방도 투약이고 네. 또 예를 들어서 검진 결과에 당뇨병은 아니지만 당뇨가 의심됩니다라고 써 있으면 이미 질병 의심 소견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때 예로 체크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보험 가입에 있어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봉선미 전문가님, 만약에 약을 처방을 받았어요. 건강검진 후에. 네네. 근데 처방을 받고 나서 한 10일 정도를 먹었는데 네. 괜찮아져서 나머지는 안 먹었어요. 그러면 이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네, 고객분들 만나 뵈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위가 안 좋아서 30일 약 처방을 받았는데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저 안 먹었어요, 약 안 먹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처방 받았다는 거는 약을 드셨다는 것과 동일하게 보험사에선 보는 거죠. 투약을 안 했어도. 그렇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본인밖에 모르시는데요. 왜 안 믿어줘요? 우리 이제 사이에 이렇게 신뢰가 떨어져서 되겠어요? 근거 자료만 믿는 거죠. 처방을 받았으면 드셨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보험 점검 받기 최소 3개월 이전에 보장을 점검받으면 좋겠네요. 보험을 가입할 때 질문지에 최근 3개월 이내에 다음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묻기 때문에. 자, 그러면 3개월 내에 진단이나 처방을 받았다면 어떤 제한들이 생깁니까? 네, 실제로 상담을 해드렸던 분 중에서 한 40대 후반 남성분이셨는데요. 요즘은 직장에서 복지 차원에서 건강 검진 많이 해주거든요. 그죠. 근데 혈압이 높게 나와서 혈압약 처방받고 또 위 내시경 하다가 위 용종까지 발견했습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건강검진 받으면서 내가 혈압이 높은 줄 몰랐는데 혈압 약까지 먹어야 되네. 그리고 뭐 당뇨 발견되신 분들도 많고. 이분은 진짜 건강검진이 한 분을 살린 거네요. 모르고 살았으면 큰일 났을 거 아니에요. 네, 아마 건강검진 안 하셨으면 평소에 몰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본인들이 뭐 혈압을 막 체크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상 혈압은 상당히 위험한 질병 중 하나고요. 추가로 또 위 용종을 또 제거하시긴 하셨는데 정말 다행이었던 게 저랑 한 6개월 전에 이미 보험 가입을 점검받고 또 모자란 부분을 다 채워 놓으신 상태에서 6개월 전에. 네.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겨서 그나마 다행이었고요. 근데 사실상 평생 뭐 아파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하셨는데 건강검진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올 줄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평생 아파 본 적이 없다 하실 정도로 너무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6개월 전에 김충남 전문가님을 만나서 이렇게 점검을 미리 하셨다는 게 저는 이분 잘하셨다. 충남 전문가님이 잘하신 건가? 정말 이래서 돈키호테 하나 봅니다. 이래서 김충남 하는구나. 사실 이게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검을 안 받으셨다면 불이익이 참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이익이 있죠. 요즘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약만 잘 챙겨 드시면 사실은 혈압 유지도 잘 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꾸준하게 뭐 챙겨 드시면 큰 문제도 사실상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혈압약을 뇌혈관, 심혈관의 치명적인 약으로 보거든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망 원인 2위와 3위가 뇌질환 또 심장질환이잖아요. 그렇죠. 혈압약을 처방받고 복용한다는 거는 일반 건강한 사람보다 뇌혈관, 심혈관이 막히거나 또 터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고혈압이셔도 혈압약을 꾸준히 드시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보험사에서는 뇌질환 그리고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으로 취급을 한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네, 실제로 그 통계가 나와 있어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일반 건강한 사람보다 뇌질환, 심장질환이 발병이 높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험사에서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또 상품을 또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픈 걸 알면서도 받아주기 때문에 보험료도 비싸게 걷는 그런 또 부분이 생기고요. 사실상 손해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보험료를 좀 높게 받거나 좀 가입 안 시켜주겠다 하는 보험사의 마음을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더라고요. 손해가 많으니까 값을 비싸게 받겠다라는 네. 거군요. 또는 일반 보험으로 가입시켜 주더라도 뇌질환, 심장질환은 또 보험료를 높게 또 받는 또 할증 맞아요. 네. 전문가 다 되셨어요. 뭐 저도 한번 근데 용종을 떼는 것 같은 거는 저는 이게 내시경을 받다가 수면 내시경에서 깨어났을 때 너무 간단하게 용종 3개 있길래 뗐습니다. 뭐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네, 용종을 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선종을 제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선종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경계성 종양 진단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경계성 종양. 그렇죠. 경계성 종양이라는 거는 초기 암이어서 보험사에서는 그것도 사실은 위험하게 보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뭐 만약에 건강검진 하고 나서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보험사에서 위 용종을 떼셨네요. 이렇게 질문지에 체크 이해가 되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위가 보장 못 받는 부담보가 설정이 될 수도 있고 경계성 종양이 아니어도 일단 3개월 안에 또는 1년 안에 또는 5년 안에 이제 수술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장을 못 받는 부담보 또 보험료가 올라간 할증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제 경계성 종양이라고 하면 우리 김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보나 뭐 할증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5년 정도는 보험 가입에 제한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게 그렇죠. 초기 암이었기 때문에. 암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정말 다행인 건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그 40대 남성분은 건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김충남 하는 그 김충남 전문가님과 함께 6개월 전에 상담을 하시고 안정적으로 잘 이 보장을 받도록 설계를 하셨겠네요. 네, 기존에 잘 가입되어 있는 것들은 유지를 권해드렸고 추가로 모자란 부분도 암도 폭넓게 그리고 보장의 범위가 넓은 뇌질환, 심장질환 그리고 반복 지급받는 수술비까지 없는 보장들을 저렴하게 완벽하게 보완해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잘했네요. 오늘 어쩐지 얼굴이 좋았어. 커피 쏠만 하시네. 네, 자신감이 넘치더라고요. 오늘 정답자가 많아야 될 텐데. 미리미리 대비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제대로 보험을 이용하고 또 필요할 때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네요. 여기서 포인트는 보험 가입 질문지에 거짓말을 안 하려면 최소 3개월 전에는 건강검진을 하든가 보험을 미리미리 점검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거. 급하게 건강검진을 앞두고 움직이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한번 알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 때, 생각난 김에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 바로 실행에 옮기시는 게 정답입니다. 반드시요. 자, 질문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전문가의 도움 나도 필요한 것 같다. 난 지금 건강하지만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쭉 하는 거니까요. 내 건강에 대해 자신은 있으나 언제 아플지 모르는 거니까요. 상담 필요하신 분들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도 언제든지 손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돈키호테 전문가분들이 친절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내 상황에 딱 맞는 깊이 있는 상담은요. 상담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자창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일단은 문자창 뜨거우니까 소개를 좀 해드리면서 넘어갈게요. 이윤희님은 검진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미리미리 점검이 된다면 최고죠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3698님은 정답은 3개월 전이요 라고 하시면서 비타민류만 꾸준히 먹어도 혈압에 영향을 주나요? 건강검진 때 혈압이 83에서 127로 좀 높게 나와서 걱정됩니다. 실손보험을 바꾸려면 영향을 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뭐 비타민 복용은 뭐 상관없습니다. 의사 처방이 아니라 본인의 이제 약국에서 파는 정도 드시는 거라서 상관없습니다. 혈압이 83에서 127 좀 높게 나왔다. 이 부분도 혈압을 고혈압으로 볼까요? 이제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으신 건 아니니까요. 그쵸. 본인 생각에 약간 높다고 느끼시는 거 정도고 또 댁에서 요즘은 혈압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진단을 받은 게 아니면 뭐 보험 가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현재 당신의 혈압이 몇입니까를 적어내는 게 아니라 진단받은 내용을 그렇죠. 적어내는 거기 네네.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실손보험을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곧
실손이 뭐가 또 바뀌죠. 그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계속 뭐 이런 바뀌고 얘기도 있긴 있고. 한데요. 네. 예전 실비를 무조건 바꾸시면 이제 신규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아, 한 전환 실비 정도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또 있구나. 그렇죠. 건강할 때 가입하셨던 실손보험이실 테니까 그 오케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거든요.